문재인이 김정은에 USB를 줬는데 거기에 이 경제적인 지원을 앞으로 할 내용을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서 줬다.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입모양으로 보니까 발전소라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 하는 베레벨 지금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을 활짝 열어 제껴 가지고 그야말로 북한과 왔다리 갔다리 하고 퍼줄 거는 다 퍼주려고 지금 각 분야에서 퍼줄 준비를 전부 지금 물밑에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 재개는 언제쯤 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머누신 재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경의선 철도와 경의선 도로를 연결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비영리 인프라는 유엔 제재의 예외지만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고 이 정부가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도 전에 한국이 그걸 지원한다면, 즉 북한의 도로나 철도를 지원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이 존 볼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엊그제 존 볼턴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도로 연결 자체가 한마디로 북한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미국이 북한의 몇 군데를 거래를 못하도록 거기와 거래를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된다고 인물과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개인은 미국과 거래가 불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USB로 내가 니한테 조금만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호전되면 이런 걸 해줄게 하고 만약에 경제 지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벌써 넘겼다면 전 이건 심각한 내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을 북한에다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명박조차도 뭐 사고치기로 말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통 큰 이명박도 못한, 하려다가 못한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을 해주겠다. 자, 이것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래서 같이 이익을 남기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남한의 15배가 묻힌 북한의 광물 자원을 환동의 벨트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서 한국 인프라를 구축해서 남쪽으로 싣고 온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청진, 나선, 단천, 연안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광물의 90% 정도를 수입하는 남한의 숨통을 트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하고 그래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남는 장사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또요, 사업은 사업이고 사업이 정치와 연계되어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정치는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자, 문정인이가 트럼프가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트럼프가 평양에 지 빌딩이 있으니 거기에는 사고를 치지 않겠지, 미국이. 그러니까 남북 간에 평화롭게 이후에 순탄하게 잘 돼갈 거 아니야. 그 논리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북한의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그걸 호화 맨션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북한의 트럼프의 가격을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있다고 외국인들이 거기 입주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지고 트럼프가 지가 협상을 해도요, 북한 땅에 지 건물은 절대로 안 지을 사람입니다. 제 손에 진짜 장을 지지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면요.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누가 북한에 큰 건물을 짓는데 그 이름을 트럼프 타워로 빌려달라 하면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 월드처럼 용산에 있는 트럼프 월드처럼 이름 빌려주고 돈은 수십억 받겠지요. 저것도 수십억 이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지금 벌써부터 펴주려고 북한에 발전소 세워 전기 연결해줘. 그리고 도로 연결해줘. 철도 연결해줘. 북한에 광물 팔아줘. 북한에 어로수역 개발해서 공동 어로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로 가스관 연결해. 자,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 하면 도로, 철도 이런 게 인프라잖아요. 자, 그리고 광물을 가지고 올라오면 항구를 전부, 지금 북한 항구에 이런 걸 실어올 인프라가 있겠어요? 항구를 전부 개발해 줘야 돼. 또 이 광산까지, 항구까지 사이에 도로를 연결해 줘야 돼. 항구에서 배에 선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줘야 돼. 자, 거기에 남북로 가스관을 연결해서 북한에 이 연료까지 제공을 해.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재인 자기 돈으로 북한의 인프라 다 구축해주고 연료 제공하고 북한의 광산 다 개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벌들 뽑아가지고 너 들어가. 자, 현대가 YS 정권의 대선에 붙어가지고 정주영이 고생을 하고는 DJ하고 좀 잘해봐서 그 당시에 부도나는 현대건설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소떼 몰고 가는 쇼 한 다음에 북한하고 현대 아산을 해서 금강산 한다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뺏겨버렸잖아요. 문재인은 이번에 김정은이 만났을 때 너네들이 압수했다라는 저기 금강산 현대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 그리고 사과해라 말은 왜 못합니까?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사업할 때요. 저 앞에서 큰 소리 친 사람 많습니다. 중국 가서 내 사업하면 떼돈 벌어온다고. 자, 다 보면요. 거지들 되어왔어요. 왜?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개발을 해야 될 때 필요해서 투자하라고 끌어들이죠. 또 고용하라고. 중국 사람들 고용하라고. 그런데 어느 시점쯤 돼서 자기들이 기술이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돈을 축적 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부 패가지고 거지꼴로 내쫓아버리는 게 중국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에 제일 낙후된 게 유통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롯데니 이랜드니 다 들어갔지요. 자, 중국 가서 성공한 한국 유통기업이 있습니까? 중국은 한국의 선진적인 유통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다 내쫓아버리죠. 지금 롯데 보세요. 다 매각하고 논다지 않습니까? 한국에 갔던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내쫓겼어요. 투 가면 세무조사, 투 가면 보건조사, 위생조사, 무슨 소방조사. 사업을 할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는. 그건 자유시장 경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 독재자한테 뒷돈 찔러주고 과거에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큰 농장을 경영하거나 광산을 경영해서 착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개성공단으로 간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말도 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파주라면
남한 땅에 제2개성공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개성공단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속앓이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책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은 개성공단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을 우려한다. 북한 노동력 국내 유입 시 최저임금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왜?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이 지위를 자신들이 독점해왔는데 이제 한국 땅에다가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깨질까봐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파주 등 접경지역에 제2개성공단 이름을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방향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거나 하든지 국민 앞에는 한마디 발표도 하지 않고 이런 짓거리를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기존 입주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도 안 된 상황에서 제2공단이 추진된다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거기 들어가지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잖아요. 남한 땅에 만드는 북한 노동자 데려와서 일시키는 그게 훨씬 안전하지 좋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왜 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마치 통일에 기여하고 평화에 기여하고 애국심에 기여해서 그런다 했는데 명분은 이제 그럼 우리도 남한 땅에 들어갈게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특별한 지위,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도 보편화되면 우리는만 거기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이제는 안전한 한국 땅에서 북한 노동자 데려다가 하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죠. 그러면서 기존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시급한 거는 개성공단 문제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력을 이렇게 이용한 제2 남한 땅 개성공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욕을 해야 되겠지. 당신들도 뒤통수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경협을 통한 교류 활성화 기대도 높아지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남은 상태에서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될 때다. 이 말을 누가 할게요?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했습니다. 우리만 거기 싹 들어가 가지고 남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임금으로 돈을 벌어먹고 정부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남한 땅에 그걸 해버리고 나면 이제 혜택도 줄어들 거고 우리만 괜히 북한 위험한 데 들어가서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 데서 생고생을 하고 같은 비용으로 남한 땅에서 하는 기업인들은 후발주자로서 이익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6.13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표머리용으로 정부가 선심정책으로 이 파주의 제2개성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개성공단 의미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정부가 표 얻으려고 지자체 선거 앞두고 이걸 설 발표하려고 하니까 미리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이걸 언론에다 대고 떠드는 걸로 보이는데 개성공단의 의미는 없습니다. 돈 버는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특수한 마치 당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개성공단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의미 없어요. 그건 당신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면서 이득을 같이 본 겁니다. 동업을 한 거죠. 자, 근데 정부의 이 제2개성공단은 파주 일대에 남북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과거 개성공단은 남한자본 북한 노동력이 결합한 건데 이제 파주에 조성될 경협산업단지는 남과 북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장단이 유력하고 파주 일대를 남북 경협 3단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문재인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 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지금 남한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을 하겠지요. 지금 거리는 파주하고 개성 간에 12에서 20km라서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에 북한의 어느 지점에 모여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북한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고학력 출신의 북한 노동자들이 첨단산업단지에 이렇게 유입되면서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인력, 물류비를 저렴하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남과 북에 이익이 될 거다. 이러면서 북한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안 들어가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10배가 넘는 임금을 파주 장단에서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정부에 돈을 주겠지요. 90%를 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주에 제2개성공단을 만든다라는 것은 북한에 떼주는 돈의 양을 훨씬 더 크게 떼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한 달에 17, 8만 원 이런 선에서 떼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10배쯤 되는 월급을 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북한 노동자들을 한국 기업이 고용을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북한 정부에 떨어지겠습니까? 과거처럼 무슨 카타르니 쿠웨이트니 중동까지 북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도 그냥 한국에 아침에 보냈다가 저녁에 걷어들이면 앉아서 최저임금 적용시켜서 돈을 번다. 이거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다가 김정은이한테 떼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남과 북의 경제협력 이런 부분은요,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하고 그야말로 북한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확실해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